설마 진짜로 소개팅에 나가는 건 아니겠지? 독수리 술도가 안에서도 골든캐슬 모임 안에서도 빠른 입담과 남다른 존재감으로 주목받던 공주실이 요 며칠 좀 이상해 보였습니다. 평소 유쾌하고 당당했던 그녀가 고자동의 소개팅 소식을 들은 후 어딘가 초조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공주실은 자신에게 고자동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단지 술도가의 공장장이라고 하기에는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 가족처럼 느껴졌고 친구라고 하기에는 그의 얼굴이 너무 자주 떠올랐습니다. 가슴 깊숙이 찌르는 듯한 감정을 외면하기 어려웠습니다. 소개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쩐지 속이 울렁거리고 입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소개팅을 나가는 고자동의 뒷모습을 본 공주실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에서인지 그녀는 말없이 고자동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 감정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를 그냥 보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감정이 설렘인지 질투인지 혹은 단순한 책임감인지 아직 분간이 가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소개팅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고자동은 소개팅 장소에 도착해 여자를 만나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고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공주실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두 사람이 잘 보이는 구석 자리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들킬까 긴장되었지만 그녀는 시선을 떼지 못한 채 그들의 대화를 엿들듯 바라보며 속으로 무언가를 되뇌었습니다. 그때 하필이면 공주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아이가 그 순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 엄마가 당황하여 아이를 달랬지만 아이는 점점 더 크게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울음소리에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울고 있는 아이 쪽으로 쏠렸고 고자동 역시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다가 공주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나름대로 얼굴을 가리며 모른 척하려던 공주실에게 고자동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여서 뭐 하십니까? 고자동은 특유의 투박한 사투리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공주실은 잔을 급히 내려놓으며 허둥대듯 웃었습니다. 어머, 우연이네. 나 여기서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 안 와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고자동은 씩 웃으며 공주실을 미심쩍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 분위기 괜찮지에? 지는 소개팅이 있어가지고 이따 술도가에서 뵙겠습니다. 고자동은 공주실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공주실은 차마그를 말리지 못한 채 그의 뒷모습을 애써 담담한 얼굴로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쿡 하고 찔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우, 쪽팔려. 이게 뭔 망신이야? 공주실은 속으로 생각하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엔 어딘가 모르게 미묘한 공기가 감돌기 시작하였습니다. 공주실은 부엌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천천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전 골든캐슬 춤 모임에 참석했을 때 고자동은 황당할 수도 있는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기꺼이 그녀의 남자친구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의 단단한 말투와 지그시 마주보는 눈빛은 그녀에게 든든한 방패 같았습니다. 연하 남친이라고 질투 섞인 여자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는 것도 짜릿했습니다. 그와 함께 춤을 추고 골든캐슬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준 일도 지금 생각하니 너무 통쾌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광숙의 소개팅남이 공주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명품백을 선물했던 일도 생각났습니다. 명품 가방을 딸 몰래 받고 중고로 가방을 팔아버렸는데 뒤늦게 그 남자가 딸이랑 잘 안됐다며 명품백을 돌려달라고 소란을 피웠었지요. 그 때문에 딸에게 들킬까봐 얼마나 진땀을 뺐던지요. 그때도 고자동은 공주실의 편에 서주었습니다. 공주실 대신 명품백 값을 현찰로 그 남자에게 갚아주어서 공주실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고자동은 공주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나타나서 도와주는 영웅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 곁을 떠나 다른 여자와 함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공주실은 자신이 고자동에게 꽤 많이 기대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동료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말하지 않아도 의지하게 되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이성적 호감인지 아니면 오래된 가족처럼 익숙해진 감정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고자동의 곁에 다른 여자가 생기는 것이 싫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애써 부정하려 하였지만 이미 마음은 어느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공주실은 고자동의 소개팅 상대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주실은 우연히 고자동의 소개팅녀가 고급 식당에서 다른 남성과 다정하게 식사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며칠 후 같은 남성과 또 다른 장소에서 은밀하게 만나는 모습을 다시 보게 되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순간 공주실은 그 여자를 직접 따라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소개팅녀가 혼자 있는 틈을 타 핸드폰 통화를 엿듣게 되었고 그 통화 속에서 그녀는 다른 남성에게 이번에도 잘 넘어왔어. 순진해서 내가 조금만 웃어줘도 다 넘어온다니까?
라고 말하며 비웃는 듯한 목소리를 흘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공주실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은 채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분노와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순진하고 사람을 쉽게 믿는 고자동이 이런 여자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공주실은 주변을 서성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청순하고 얌전하게 생겨가지고 완전 여우였네. 순진한 고자동 씨가 작업당하게 둘 순 없지. 기가 막히네. 공주실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다시는 그런 여자를 고자동 곁에 둘 수는 없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녀는 고자동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그분에 대해 좀 더 알아보셨나요? 전에 좀 안 좋은 일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하지만 고자동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실장님, 아무리 걱정된다 해도 그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지. 공주실은 속이 답답했지만 그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데이트를 뒤쫓으며 그 여자의 행적을 추적하였고 그 결과 고자동의 소개팅녀가 여러 남자와 데이트하며 옷과 선물들을 받아내고 다른 남자와의 미래를 즐기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공주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 충격적인 사실을 고자동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 무렵 독고세리는 술도가에서 점점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술도가에 저지른 짓들로 인해 그녀는 술도가 사람들과 마주하기 어려웠습니다. 모든 행동이 조심스러워졌고 웃음도 억지로 지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있는 것만으로도 모두가 불편해하는 것 같아 스스로를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느꼈습니다. 그런 세리를 본 오범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리가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세리에게 말하였습니다. 세리야, 오늘 한이 좀 같이 봐줄래? 교수님, 오늘 급한 일 있으세요?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제가 오늘 한이 볼게요. 세리가 흔쾌히 말하자 범수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아니, 같이 봐달라고. 일단 나가자. 범수는 무작정 독고세리를 잡아 이끌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이를 카시트에 태운 범수는 독고세리를 조수석에 타게 했습니다. 독고세리가 안전벨트를 매자마자 출발한 범수에게 세리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이 봐달라면서요. 지금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범수는 살짝 웃으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우리 요즘 들어 너무 많은 일을 겪었잖아. 충격적인 사실도 많이 알게 됐고 오늘만큼은 아무 생각 없이 한이랑 셋이 좋은 시간 보내고 오자. 그 말에 세리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조심스레 끄덕였습니다. 요 며칠 여러 사건들로 머리가 복잡했지만 오늘만큼은 범수의 말대로 따르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그런 짓을 저질러 술도가 사람들에게 면목 없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범수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세 사람이 도착한 곳은 바로 동물원이었습니다. 한이는 동물들을 보며 해맑게 웃었고 범수와 세리는 그 모습을 보며 오랜만에 함께 웃었습니다. 그들은 가족 단위로 나들이 나온 사람들을 보며 자신들도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세리는 조심스럽게 범수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범수도 세리의 눈을 마주하였습니다. 말없이 나누는 눈빛 속에는 따뜻한 위로와 다정한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과연 두 집안의 반대를 이겨내고 미래를 함께할 수 있을까요? 고자동과 공주실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